다른 사람 할게요. 네. 부산 사는 사람인데 아니요 이거 사투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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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브리팅입니다. 부동산 소송 나와는 상관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분쟁에 조금이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저는 매경비즈 임의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네, 저는 오른하늘의 김문수 변호사입니다. 이 기자님, 혹시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작년에 20만 명이 시험에 응시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몇 분이신지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 누리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현재 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을 포함한 총 숫자는 10만 6,699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달라요? 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공인중개사님은 중개사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우리 변호사들이 로펌을 만드는 것처럼 법인을 만드는 것은 중개법인. 그리고 1984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제정이 돼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기 전에 계셨던 소위 말하는 복덕방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중개인으로 등록이 되 계십니다. 다른 부분을 갖다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럼 첫 번째 건부터 바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말에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인 C씨와 임차 보증금 6,500만 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A입니다. 같은 달 말일에 임차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고 입주한 뒤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고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건이라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 이 건은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소송까지도 갔던 사안이에요. 공인중개사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인 A씨한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9억 5천만 원, 전세권 설정 전세금 6,500만 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이 3,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계약 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 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이 5억 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어요. 이 다가구 주택에서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이 16억 원에 매각이 되니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3명에게 1,400만 원, 교부권자인 거제시장에게 1,300여만 원, 근저당권자인 양수인에게 15억 5,300여만 원이 배당됐을 뿐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A씨가 B씨와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5,200만 원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그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B씨가 임차 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이 물건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계약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그 권리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니면 단순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도 단순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지나지 않고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도 민법이나 관련 법령을 공부하신 전문가시거든요. 개별적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20%는 그러면 임차인이 져야 된다는 건데 왜 이게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임차를 갖다 결정하게 되는 그 판단의 주체가 A씨라는 거죠. 임차인이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 아래 다가구 주택의 시가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등을 조사 또는 확인한 다음에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자문 또는 조력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소송을 낸 임차인도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인데요.